안녕하세요. 우리는 콩팔 예! 오늘은 산부인과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 산부인과에서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정선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뇨기과 편 되게 인기가 좋았어요. 선생님 혹시 보셨나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다라는 댓글이 많아가지고 오늘 선생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두 분도 산부인과 방문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26, 7살쯤 처음 갔다가 결혼 준비하면서 정기검진을 받게 되더라고요. 남자들이 비뇨기과를 조금씩 꺼려하는 것처럼 여자분들도 쉽게 방문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산부인과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오해와 편견을 다 깨부시고 산부인과 진료가 어느 때 필요한지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화 원장님과 저희 산부인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고고리! 저희가 OX 퀴즈를 통해서 원장님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산부인과는 출산, 임신 전후에만 가도 된다. X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출산 전후에만 방문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누가 누굴 걱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성의 성기와 달리 여성의 성기는 외음부, 우리가 보는 그 부분이 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생식기는 골반각 안에 질부터 자궁 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증상이 무증상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할 수 있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방문을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선생님, 산부인과는 어떤 환자들이 실제로 제일 많이 방문을 하게 되나요? 이제 여성의 건강 지표가 월경을 규칙적으로 하느냐. 주변에서 규칙적이지 않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원인이 스트레스나 체중이 갑작스럽게 변화한다든가 혹시나 다른 난소 기능이 떨어졌다든가 혹이 많이 생겼다든가 이런 것들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 방문이 필요합니다. 타오피임약, 응급피임약을 받으러 오신다든가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피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있을까요? 가장 많이 차지하시는 환자군은 질염이에요. 저절로 생길 수 있는 염증도 있지만 성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트너도 같이 치료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저 같은 남성 환자들도 내원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그럼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같이 맞자 오시는 경우도 계시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남성들도 같이 맞는 것을 권고해드리고 있어요. 남성도 전염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곤지름이라든가 아니면 구강암이라든가 페니스에도 암이 생길 수도 있고. 너무 끔찍한데? 백신 안 맞으셨어요? 저는 아직 안 받았어요. 이런 증상이 만약에 나타나면 꼭 산부인과를 바로 방문해라. 그런 증상이 뭐 있을까요?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분비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냉이라고 하는데 색깔이 뭐 연두색이라든가 녹색이라든가 노란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양이 더 증가되면서 나온다든가 두부를 으깨 놓은 것처럼 덩어리진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정상적인 냉은 조금 묽은가요? 아니면 약간 점액질이고요. 흰색인데 맑은 하얀색을 띠고 있어요. 우유에 물 타는 네, 것 같은. 그 정도의 분비물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방문해 주셔야 됩니다. 외음부에 뭐가 만져진다거나 가렵다거나 또한 부정출혈이 있다던가 2달 이상 생리를 안 한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꼭 방문해 주시고 아랫배 아플 때도 내과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오셔서 초음파도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몸에서 보내는 적신호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증상을 겪으시는 분들은 꼭 내원해가지고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문제,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보호자도 열람할 수 있다. X. 성랑님은 왜 X? 법적으로 나를 지켜주는 장치가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담아서 지금 답변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역시 산부인과에 오시게 되면 성관계 유무라든가 여러 가지를 묻게 되는데 내가 네 애미다, 얘 남편이다 이런 식으로 진료 내역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절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다 보호가 되고 있고요. 엄마랑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진을 할 때는 성 경험이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잠깐 엄마 나가시라고 하시고 아주 조용히 물어보죠. 그때 솔직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의료진끼리 공유를 할 때는 환자들이 직접 얘기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게 기호를 쓴다든가 이런 남들은 식으로 알아볼 수 없네. 솔직하게 의료진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정확한 접근 방법으로 치료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도 불안하다 하시면 반드시 비밀을 지켜달라고 한 번 더 언지를 해주는 것도 팁이고요. 그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나를 문란하게 보거나 선생님이 나를 이상한 애로 보면 어떡하지? 저도 여자고 제가 환자로 갈 때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트레이닝이 된 의사라면 질병이라든가 질환, 불편한 증상에 대해서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으로 환자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믿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산부인과도 자신의 성기를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처음에 이제 오고 나서 몇 년 뒤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처럼요? 처음 진료를 받고 나서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겼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10대 아이들이라든가 산부인과 첫 방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젠틀하게 어떨 때 산부인과에 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더 해드리고요. 진료가 끝나고 나서도 치마를 좀 내려준다거나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그런 트라우마를 입지 않게 도와드리려고 더 노력합니다. 온라인에서 부르의자라고 해서 단어를 잘못 붙인다거나 저는 되게 그분들 참 미워요? 예, 미워요. 내부 기관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장 최적의 자세고요. 그거를 굴욕의자라니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위기도 변화가 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것만은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한다.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생리가 2달, 3달 이상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 적신호가 된다라는 거고 성호르몬뿐만 아니라 갑상선이라든가 다른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여러 내과적인 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뇌에 혹이 생기는 경우도 무월경이 생길 수 있고요. 생리가 규칙적이지 않거나 부정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산부인과를 내원을 해주시고 사후피임약을 주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피임은 남자는 콘돔, 여자는 경구 피임약이라든가 루프, 임플라논 같은 거를 같이 하셔야 되고 나한테 맞는 피임법이 뭔지 꼭 전문가랑 상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의 오르가즘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남자들은 이제 어디? 그렇죠. 모든 신경 다발들이 다 집중이 되어 있지만 여성들의 오르가즘은 상당히 복잡해요. 성의학에서는 여성에게서의 가장 큰 오르가즘의 기관은 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심리적인 게 여성에게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분위기라든가 생리 컨디션 이런 것들도 영향이 많이 주게 됩니다. 애무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분들도 계세요. 클리토리스 애무나 이런 걸 너무 세게 하면 되게 아프거든요. 네. 또 너무 오래 하면 팔이 아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남녀가 얘기를 해보고 기구 같은 거를 사용해서 이제 바이브레이터, 우머나이저 그런 기구들을 해서 청결하게 하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안전한 섹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산부인과 전문의시니까 나의 그런 건강을 위해서 꼭 지키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술은 좋아하지만 술도 좋아하시는군요. 담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공의 1년차 때 자궁경부암으로 입원에 오시면 네. 한 4년차 때 돌아가세요. 병동에 오시면 환자들의 히스토리를 막 다 체크를 해요. 특히나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네. 흡연자세요. 흡연과 자궁경부암의 그런 연관관계가 좀 있는 건가요? 학문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고위험군들이 있는 분들에서 흡연을 하신다. 전암병변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흡연만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HPV가 요즘같이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알게 됐을 것 같아요. 여자라서가 아니라 네. 원래 다 안 좋지만 특히 여성에게선 더 취약한 상태라서 네. 반드시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정선아 선생님과 산부인과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진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유두종 바이러스 이 위험성에 대해서 또 경각심을 갖고 백신도 맞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님 같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혹시 어떠셨나요? 사실 진료실에서 항상 반복했던 얘기들인데 되게 허심탄회하게 편안하게 같이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마치기에는 아쉽잖아요. 네. Q&A 2편. 그 영상도 놓치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네. 안녕. Q&A로 안녕. 티가 안 나면 첫 경험이 아니다. 임산율이 높아지는 체위가 따로 있을까요? 성기 미백크림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보는데 관계를 많이 하면 변형된다 이거에 대한 약간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래도 핑크, 유두도 핑크. 우리는 무슨 인종?